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 명심하시고 이와 같은 부분에 토대해서요 어떻게 제가 강의 계획을 세웠는지는 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료를 보시면 앞뒤로 돼 있습니다. 그쵸? 앞뒤로 돼 있을 건데 한번 간략하게 보실게요. 우선 뒤에서부터 전체적인 것 한번 보시고 뒷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21 학년도 대비 그래서 연간 강의 계획입니다. 다른 분들하고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야 돼서 시스템을 잘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분들 거 벤치마킹 하다 보니 3개월 보통 3개월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3개월 해야 되지? 진짜 의아했습니다. 근데 난 2개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 2개월로 했어요. 왜 2개월로 했느냐? 책도 그렇게 쓸 거니까. 책을 어떻게 집필을 하고 있냐 그러면 기본 이론 1하고 기본 이론 2 거기 보면 땡 있을 거예요. 그쵸? 기본 이론 땡의 1의 땡을 보시게 되면 행동 지원 통합교육 및 관련 강론 이렇게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강론에서 다루게 될 주된 내용들이 행동 지원을 알아야지만 접근이 가능한 것들이야. 그 이야기입니다. 행동 지원 파트에서 다루는 것만 공통적으로 알아도 강론 부분에서 다루게 될 대부분의 내용은 파악이 거의 끝나게 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반부가 행동 지원, 통합교육, 특수교육 평가야. 그럼 가만히 지금 여러분들이 재수, 삼수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니까 목참 머릿속에 떠오르죠? 평가 다 들어가잖아. 그 특수교육 평가에서 끝내버리면 되는 거지. 행동 지원 어떻게 해줄 거냐고? 다 나오잖아. 끄트머리 가면. 그쵸? 뒤에 제일 처음에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원인 알아보고, 한 다음에 뭐 하죠? 어떻게 가르칠 거냐? 교육의 결론은 항상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 행동 지원, 그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쵸? 행동 지원 어떻게 해줄 거냐? 교과 교육 어떻게 시켜줄 거냐? 행동 지원과 관련된 거 미리 큰 틀 잡고 나가자고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학습은요? 그래서 제가 다 생각을 해봤죠. 학습은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학습 지원과 관련돼서 가장 쉬운 게 뭐냐 그러면 지적장애야. 지적장애. 가장 기본적인 거 나온다. 그 다음 조금 더 들어간 게 뭔지 아세요? 학습장애야. 학습장애. 그거 두 개 알면 뒤에 일정 부분 다 해결된다? 맞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적장애에서 제대로 공부해 두면 다음에 계속 반복돼. 그거보다 조금 심도 있게 나온 게 학습장애야. 직접교수 이런 것들이 막 언급이 되고 시작을 하거든. 명시적 교수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수학교육 어떻게 시킬 거냐 이런 것도 막 나오기 시작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 공부하게 되면 정서행동장애 가만히 이제 정서행동장애 들어오잖아요. 그럼 정서행동장애 뭐 공부하면 되지? 아까 그거 다 배웠어. 다 배웠다라고 쳐봐요. 행동지원 어떻게 공부하는지 공부했고, 학습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큰 틀에서 다 배웠어. 뭐만 공부하면 될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유가 뭐냐? 이것만 생각해보면 되겠죠. 이유만 한번 훑어보고 뒤로 넘기면 웬만한 거는 이미 다 학습돼 있습니다. 다 학습돼 있습니다. 후반부 3, 4월이 기본이론 2인데 특수교육 공학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수교육 공학서부터 시작하는 이유, 다음 서부터는 뭐를 다뤄야 되냐 그러면 지체장애 다뤄야 돼. 시각장애 다뤄야 돼. 청각장애 다뤄야 돼. 의사소통장애 다뤄야 돼. 공통적으로 시험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들이 뭐냐? 뭐게요? 공학 파트잖아. 그쵸? 최근에 테크놀로지의 발달이라는 부분에 힘입어갖고 장애학생 교육에 있어갖고 테크놀로지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되더라. 그렇다 그러면 테크놀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체를 공부한다? 그럼 부담이 너무 크죠. 의사소통장애 AAC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AAC를 공학 쪽에서 미리 떼내서 공부한다면 뒷부분에서 문법론 우리 그 국어 국문학 하는 거 같잖아. 의사소통장애 하게 되면 그거 한번 리뷰하는데 시간 한참 덜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망원경, 확대경, 확대 독서기 이거 알고 접근하게 되면 시각장애의 분량을
확 줄일 수 있겠네. 맞죠? 청각장애에서 보청기 이런 부분만 어느 정도 떼준다면 훨씬 쉽겠네. 그러니까 특수기 공학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 것만 떼주면 쉽겠네. 그 다음에 공학의 제1인자가 누구라고? 저거 왔잖아. 저거 왔잖아. 근데 더 여러분이 저를 믿으시는, 한 번만 더 팔게요. 한 번만 더 팔게. 한 번만 더 팔게. 공학은요. 공학은 우리 교육대학원 선생님인가한테 받았던 질문이에요. 공학책에 보게 되면 심리 파트 나오죠. 심리 나오잖아. 심리 2단원이 심리 나오는데 구성주의 배우잖아요. 행동주의 배우고 인지주의 배우잖아. 공학 질문합니다. 교수님 공학 시간인데 왜 심리 배웁니까? 그래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학책에 일반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책에도 심리적인 접근합니다. 왜 하냐 그러면 가장 논리적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하고 가장 논리적으로 학생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학습자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교사가. 그러니까 심리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공학에서 다루는 거야. 그러면 제가 공학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뭘 공부했다고요? 심리도 어쩔 수 없이 공부한다고.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학이 가장 응용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 한 과목 빼고 다 가르쳐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공학을 공부하려니 어쩔 수 없이 다른 과목 다 공부했고 다 공부해놨더니 다른 과목 또 다 가르쳐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번 학원 강의 때문에 처음 접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1, 2로 나누게 된 배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나갑니다. 천천히 나갑니다. 천천히 나간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저에게는 1, 2가 각각 8주씩이 있는데요. 진도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왜 진도에 급급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뒤에다가 또 방어벽을 쳐놨죠. 심화과정이라고 방어벽을 쳐놨습니다. 원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미줄망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합니다. 당연히 기본 개념은 충실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건 기본 개념. 학생들에게 맨날 질문하는 게 기본 개념에 대해서 자꾸 질문해요. 기본 개념을 우선적으로 제시를 하고 이 기본 개념이 초반엔 못해요. 맞죠? 초반엔 못하지.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 수업할 때 여러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큰일 나게? 그러면 안 되니까 처음엔 그냥 순차적으로 쭉쭉 나가다가 후반부 이제 누적이 되게 되면 계속 질문할 겁니다. 물론 대학교 강의 같이 여러분들이 답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지요. 계속 질문은 던질 겁니다. 뭐야? 어디서 배웠는데 뭐하고 연결시켜봐. 이렇게 계속 질문은 할 거예요. 답도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질문만 던지고 생각의 기회를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기본 1, 2까지는 1, 2까지는. 그러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이 더 들겠죠. 그쵸? 전반부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무슨 브랜드가 있던데 되새김? 그쵸?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 계속적으로 되뇌일 수 있는 기회를 주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자꾸 앞에서 배운 거하고 연결을 시킬 겁니다. 저의 특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을 멘붕 오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한 가지 장애 영역에만 쓰는 것은 없어. 유일하게 딱 이건 지적 장애 거야, 이건 자폐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해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강론 언제 합니까? 저 강론이 뭘 이야기하는지 진짜 몰랐어. 학원생들이 이야기하는 강론이 도대체 뭐야?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강론하고 똑같은 거야? 왜 이 질문을 하냐 그러면 기본 1, 2 나갈 때도 거의 강론 수준으로 해요. 강론 수준으로 하는데 질문 들어온 게 강론 합니까? 갑자기 뭔가 하나 이게 어딘가 훅 들어온 느낌이야. 내가 학원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학원 다니는 애한테 물어봤어. 강론이 뭐니? 그때 뭐 블라블라블라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서 자체가 강론이다. 여러 개의 강론을 뽑아낸 거다. 강론을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강론 뽑아낸 거고, 그 다음에 그럼 기출문제 언제 다룹니까? 그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문제 언제 다룹니까? 5, 6월 달부터 시작입니다.
범위를 똑같이 정했지요. 원과 기본 원과 심화과정 원은 똑같습니다. 범위가. 다만 깊이가 달라집니다. 우리 제자분들이 뒤쪽에 앉아 계신데 저는 수업을요. ARCS 이론에 준해서 수업을 많이 합니다. 어떤 식이냐 그러면 시험 나왔던 거 띄워놓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한 다음에 진도 쭉 나아간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요점 정리하는 형식으로. 그러나 기본 때는 그거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본 때는 못해요. 심화 때는 그거 합니다. 심화 때는 그거 합니다. 시험 나왔던 거 띄워놓고 다음에 기본의 거 리뷰하고요. 시험 문제 띄워주면 이제 뭔가 중요한 거 잡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서에서 했던 거 저가 간략하게 리뷰해주고 깊이 들어갈 거 깊이 한 다음에 다시 기출문제 풉니다. 그 방법이 최고입니다. 저가 아는 방법 중에 그거보다 뛰어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자가 켈러입니다. ARCS 이론 만든 사람이 켈러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 안동대학교 한번 가려고 내가. 왜 안동대학교 가냐 그러면 안동대학교에 켈러 교수님 제자분이 계셔. 그 분이 켈러 부분의 제자가 안동대학교 계신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 또 공부를 했잖아요. 한번 가보려고. 근데 켈러가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중에 하나만 저가 노리는 건 뭐냐 그러면 켈러 이론 들어보셨잖아. 안 들어보셨다 그래도 저는 계속 할 거니까 그냥 하면 돼요. 켈러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냐 그러면요.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성이 제일 중요하대. 관련성. 여기에 아마요. 임용시험 생각 없는 사람 와 있으면 분위기 완전 죽어버릴걸? 근데 여러분은 다 임용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 그렇죠? 저 수업과 다 관련되잖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자는 사람은 없을 거야. 조는 학생은 있어도 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고? 시험에 이거 시험 나왔었던 거고 중요한 거라고 그러는데 자면 인간이길 포기한 거지. 그 순간은 진짜 인간이길 포기한 거지. 시험 나왔었다. 7, 80% 중복된다. 다시 리뷰하자. 또 한번 시험 한번 보면서 한번 직접적으로 풀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엎드려 자면 아유 집에 우리 집 돈 많아요. 교수님 갖다 드릴게요. 이거지. 그 사람은 CCTV로 찍어갖고 집에다가 전송할 거야. 부모님 보시라고. 그럼 진짜 인간이길 포기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아까 방업이 벽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심화과정 1, 2를 통해서 1단계 때 거 다시 리뷰.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여주고 리뷰해주고 다시 또 심화한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문제 다 풀어주고 이게 아니라 시험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서 한번 봐봐. 어떤 시험 문제 잡았는지 눈으로 익혀. 다음에 진도 요점 정리하고 심화 나오면 다음에 진짜로 문제 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1, 2월 달 웬만하면 보강 없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게 보강입니다. 보강 안 합니다. 보강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정해진 시간 내에 딱딱 마치고 보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보충은 있을 수가 있으나 보강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이거 진도 못 나가갖고 그 진도 떼려고 수업 더 안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조금 내가 수업한 거 말고 조금 더 심어줘야 되겠네 라고 해서 1시간 좀 내주실래요? 라고 해서 이런 건 있어도 진도 못 나가니까 이번 토요일날 뭐 하세요? 나오세요? 이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수업 들으면 수목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 외에 그냥 여러분들 스케줄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9월 달부터는 영역별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영역별 문제풀이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기출문제 대략적으로 풀어보잖아요. 그렇죠? 이와 관련돼서 옆에 키워드들 중심으로 해서 변형된 문제를 저가 내든 지인분들한테 만들어서 보내라라고 해서 하든 지인분들이라 그러면 대학의 동기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대학에 있었으면 인간관계 안 나빴다 그러면 아는 사람 있지. 왜 놀란 표정 짓고 그래요? 저 그렇게 인성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 중등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는데
12월 달에 2차 대비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지요. 임용시험 들어갈 때 학원 교재 들고 가는 거 알아요? 알아? 학원 교재 들고 가요. 이유는 딱 하나. 뭐 때문이게?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중복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요. 보편적 학습 설계? 공학? 진단평가? 이렇게 이 문제 내서 이 문제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주 기발한 문제를 하나 내갖고 내 책에다가 딱 올려놨다. 여러분들 또 내가 이런 사실을 모르면 수업 시간에 이봐라, 이건 내가 만들었다. 이거 시험 나온다. 꼭 외워라 하면 여러분들 다 했을 거잖아. 근데 이걸 갖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못 내는 거지. 맞죠? 못 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내한테 수업 들은 사람의 메리트가 없잖아. 메리트가 없잖아. 안 그래요? 와, 내만 믿고 11월 달까지 쎄빠지게 달렸잖아. 맞죠? 쎄빠지게 달렸는데 야, 저 사람 뭔가 하나 던져줄 거야. 전 작두는 안 탑니다. 작두는 안 탑니다. 작두는 타지 않았지만 뭔가 하나 던져줄 건데 왜 안 줘? 던져줘봐도 소용없다니까. 왜냐 그러면 그 자료 다 들고 가니까. 근데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적절히 이용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드리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시험 나온다 그래서 시험 나올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기본에 충실하세요. 기본에 충실하세요. 제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공부하시고 이거 관련 있구나. 못 믿으시겠다 그러면 학교에 계신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또 그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하고 대면 시켜주시고 그럼 되지. 핑계 끼면 인사도 하고 그러면 되지 뭘. 그쵸? 그래서 12월 달에 2차 가는데 제발요. 개인적인 바람을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12월 달에도 여러분 봤으면 좋겠다. 그쵸? 저가 아니더라도 요 입구에서라도 12월 달에 학원에서 본다는 건 무슨 이야기지? 최소한 가능성은 있구나. 그쵸? 뭔가 하나 이게 조그만 희망이라도 있으니까 학원 와서 2차 강의 듣고 있구나. 12월 초에 말이에요. 지금은 설명회 들으러 오는지 뭐 들으러 오는지 모르잖아. 12월 초에 대부분의 수업이 종료가 되고 신년도를 준비하는 시기가 아닐 때 학원에서 본다 그러면 최소한 뭔가 있어서 왔구나. 그때 봐야 됩니다. 그때 봐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열심히 하면 된다. 특강 보시게 되면 장특법은 우리 스태프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몇 가지를 염두에 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은 이쪽 영역에서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스태프들께서는 빨리 홍보를 해야 됩니다. 빨리 알리셔야 되죠 라는 측면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그러면 분명히 첫 번째 아까 재학생들한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 때가 있다. 그거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특수교육 교육과정하고 장특법 중에 먼저 할 수 있는 게 뭘까? 재학생들한테 하십시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뭘까? 장특법이더라 이거죠. 그럼 3월달부터 해? 1월달부터 할까? 아니다. 그래도 뭔가 들은 풍월은 있어야 낯설지 않지 라고 해서 4월달에 장특법 특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달 정도 되면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은 듣는다? 맞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뭐고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뭐고 어떻게 편제가 뭐고 그러니까 5월달에 하게 되면 학교 교수님들 힘을 빌어서 조금 내가 수월해질 것 같더라고. 맞잖아요. 내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덕분에 머리 끄덕끄덕하는 학생들 보면 저가 기운이 솟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월달에 교육과정 진도 나갑니다. 5월달에 쭉 설명을 해주면 설명이란 말에 어폐가 있어요. 교육과정이라든지 법을 설명해준다? 내가?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거거든?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뒤에 보면, 교육과정 총론 뒤에 보면 교과 나오잖아요.
강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은 해설이 되는데 총론은 해설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육과정 총론은 해설하지 마세요.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외우는 거야. 뒤에 강론은 해설하면서 이럴 때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다라고 해설이 되지만 총론은 법률학자들이 쓴 거를 내가 뭐라고 내가 감히. 그래서 무조건 외우는 거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하고 이러한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에서 끝날 거고, 유초등 교직 논술을 8월에 합니다. 교육학 논술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하라 그러면 해. 하라 그러면 해. 왜냐고? 계속 지금까지 학교에서 교육학 논술 가르쳤거든. 근데 학교하고 분명 다르다 그랬죠? 다행히 뭔지 알아? 내가 잡지사 출신이야. 글 쓰는 사람이었다고. 딱 1년 동안 밖에 있었어요.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딱 1년 동안 밖에 있었는데, 그때 잡지사에 있으면서 기자로 있으면서 글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스킬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8월 한 달이냐고요? 아니요. 이거 방학 때까지 염두에 두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8월이라고 적시했지만 방학 때까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유초등 교직 논술 관련해서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더 드릴 거고, 이와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앞쪽으로 넘기시면 1, 2월 달에 수목 시작한다. 수목 8주 과정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다만 특이사항이 뭐냐 그러면 목요일날 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목요일날 형성평가를 실시하는데, 형성평가를 보시고 나면 수업 전까지 저도 목은 좀 축이고 들어가야 되니 20여 분 정도 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형성평가는 어떻게 보냐고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는 거의 쪽지 시험에 해당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사실이 있어. 뭐냐 그러면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학 교육 그러면 미국을 이야기하잖아. 미국에서 쪽지 시험 안 보냐고요? 쪽지 시험 엄청나게 봐요. 왜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스턴버그 들어봤지? 스턴버그. 야, 뭐 물어보면 다 고개 숙이고, 학교에서도 고개 숙이고, 하고 나서 물어봐도 고개 숙이고, 고개 뻣뻣이 들고, 예, 압니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스턴버그라는 사람이 뭐 있냐? 삼두이론, 지능의 삼두이론, 그래서 인지심리학 그쪽으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암기라는 게 창의성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왠지는 어렴풋이 오시죠? 감 안 오나? 감 오잖아. 인지부하 이론과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책에 보면 인지부하 이론 이런 거 있잖아. 맞죠? 아니, 남들이 9 곱하기 9는 뭘까 계산할 때 유창성,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9번 더 해야 해. 그래서 18, 27, 36 이거 하는 사이에 유창성이 길러졌다. 암기잖아요, 그게. 그쵸? 뭐해? 9, 9는 81. 그래서 딴 거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되잖아. 그게 창의력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으로 형성평가 시험을 통해서는 여러분에게 미국식과 똑같습니다. 쪽지 시험 봅니다. 개념에 대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해줄 겁니다.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주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것만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 있잖아, 합격 가능성을 지금 50, 50으로 오셨다라고 쳐요. 51 됩니다. 51 가능성이. 개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설이라는 부분 한다. 8주 동안 쭉 이어진다. 그 다음에 보강은 없다. 말씀드렸죠? 보충은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보충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강의료가 얼마고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몰라요.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선뜻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자세한 부분은 밑에 스태프분들한테 여쭈시면 될 거고, 이제 자주 하는 질문 여기까지 하면 끝. 여기까지 하면 요거와 관련돼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취지에서 이와 같은 커리큘럼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곁들여서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